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이 겪은 일인데 이건 일단 제보 주신 분이 실화라고 하시네요. 길진 않은데 임팩트가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9살이었을 때 마을 외곽에 있는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반까지 혼자 근무하며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냈다. 주유소는 낮에는 꽤 붐비지만 밤에는 대체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길고 곧은 도로변에 있었다. 사탕이나 커피를 사거나 기름을 넣기 위해 들르는 손님은 평균적으로 12명 정도. 나는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매장 업무를 처리했다. 그리고 이젠 꽤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 이미 출근이 늦어진 상태였다. 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든 시동을 걸어주셨다. 비바람이 무시무시하게 불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공기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날씨.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평소보다도 더 아무 일 없는 밤이 될 거라는 뜻이었으니까. 이런 날씨에 주유소에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주유소로 향하는 와중 끽. 갑자기 도로 옆 숲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 급히 차를 틀어야 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대체 얼만큼의 생각이 머리를 스친 건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이 저걸 받아야 하나? 아니면 저걸 살리고 차를 옹벽에 박아야 하나? 결국 고라니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다행히 브레이크의 성능이 괜찮았는지 옹벽을 들이받지도 않았고. 씨발. 그래도 살았죠?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욕설을 중얼거리며 룸미러를 올려다봤다. 응? 뭐야 저거? 헌데 망할 고라니는 도망도 치지 않고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내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료인 베스라는 나이든 여자는 내가 뒤늦게 도착하자 자신의 짜증을 얼굴로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연신 사과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짜증 가득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떠났다. 밖에 있는 4개의 주유기를 점검한 뒤 비를 맞기 직전에 가까스로 매장 안으로 돌아왔다. 머리 위에서 천둥이 울리는 동안 매장을 한 바퀴 돌며 물건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간식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아주 믿음직한 50년 된 의자에 앉아 유튜브를 켰다. 그 뒤로 손님 몇 명이 들르기는 했지만 폭풍우는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도로에는 차량이 완전히 끊겼다. 한참을 유튜브에 빠져있던 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핫도그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때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문득 유리창 밖의 상황을 살펴본다. 충전기는 당연히 차 안에 있었고 난 죽어도 밖에 나갈 생각은 없었다. 카운터 밑으로 고개를 숙여봤지만 동료 중 한 명이 공용 충전기를 가져가 버린 뒤였다. 이 새끼들은 왜 자꾸 이걸 가져가는 거지? 헌데 그때 근거리에 번개가 치며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고 매장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손전등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나오라는 손전등은 안 나오고 카운터 앞에 있는 어두운 형체를 발견했다. 깜짝 놀라 숨을 헉 들이마시며 의자째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빙하기 때부터 살아남은 듯했던 이 낡고 든든한 나무 덩어리는 결국 내가 넘어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나는 벌떡 일어나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봤다. 그는 검은 후드 집업을 입고 후드를 눌러쓰고 있었다. 둥글고 수염이 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누가 봐도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큰 키를 가진 남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출입문에 달린 종소리도 듣지 못했다. 방금 쳤던 천둥 소리에 묻혔다. 설령 그 소리를 어떻게든 겹쳐서 피했다 해도 내가 카운터 밑으로 몸을 숙였던 시간은 고작해야 1, 2초.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아니다. 그가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디에도 우산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우산을 썼더라도 신발에 물자국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저씨, 놀랐잖아요. 뭐 필요하세요? 하지만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이거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 나는 생명 유지 장치에 겨우 매달린 상태나 다름없는 내 휴대폰을 더욱 의식하게 됐다. 당연히 비상 호출벨 같은 건 없었고 매장 전화는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 나를 보던 남자의 검은 눈동자가 매장 뒤편으로 향했다. 마실 것 좀 있나? 네. 음료칸은 저기 뒤에 있어요. 내 대답에 그는 몇 초간 더 나를 바라보다가 뻣뻣한 동작으로 냉장고 쪽을 향해 움직였다. 나는 그때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가 쉽게 나를 따라잡을 것 같아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남자가 분명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게 매장과 계산대를 내팽개치고 도망칠 만큼의 명분이 될까? 나는 초조하게 발을 두드리며 자리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돌아온 그는 작은 생수병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정전과 바깥의 폭풍우 때문에 어두운 매장 안은 더욱 어두웠다. 주변의 사물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구분되는 거라곤 남자의 눈 정도. 그 남자의 눈은 내 얼굴을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다. 담배도 있나? 아, 네. 어떤 거 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더 중얼거리며 어떤 담배가 다 팔렸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난 담배를 피우지 않아. 하지만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러니 넌 담배 피우면 안 돼, 대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인간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잠깐 날 지그시 바라보던 그가 답했다. 명철. 나 자신이 그토록 멍청해 보였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확실히 느꼈지. 난 이 날씨와 상황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굴고 있었다. 그저 진정하고 이 남자의 일만 처리하면 됐다. 뭘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거지? 그냥 매장에 들른 손님이잖아. 그렇게 남자의 물건을 계산하려고 바코드 스캐너에 손을 뻗었다가 불과 몇 초 만에 두 번째로 내가 멍청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정전이잖아, 등신아. 전기가 나갔으니 계산은 불가능했다. 아, 정전이라 계산대가 작동하지 않네요. 그냥 가져가세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그의 남자는 계산대를 바라봤다가 다시 나를 봤다. 그런 그의 행동은 마치 떠나지 않을 구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저거 혹시 내가 계산대 열기를 기다렸다가 금고를 털려는 건가? 그리고 그의 입이 열렸다. 난 안 가, 아직은. 씨발. 나는 휴대폰을 흘끗 봤다. 결국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리고 나도 곧 그렇게 되리라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예감이 들었다. 물론 이 남자가 매장에 들어온 뒤로 딱히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왠지 모를 위험과 무거운 무언가가 감돌고 있는 듯했다. 내가 갈 곳은 없었다. 여차하면 싸워볼 수도 있었지만 아니 없었다. 체급 차이가 너무 났다.
나는 그냥 흔한 멸치였고 이 남자는 말도 안 되는 거구였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서로를 노려보던 중 유리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어서 흰색 차 한 대가 주유기 옆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살면서 그토록 안도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다. 마침내 이 폭풍우를 뚫고 다른 사람이 온 것이다. 이제 나는 살았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건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와 흰색 셔츠를 입은 남자. 젊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빗속을 헤치며 건물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어지간히 비를 맞기 싫었는지 열심히도 뛰어온다. 조용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해야 되려나? 헌데 순간 내 앞에 있던 남자가 몸을 돌리더니 여태껏 느릿하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성큼성큼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뭐야, 왜 저래? 그리고 그는 문 밖에 젊은 남자들을 노려보며 서 있었고 두 남자는 왜인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명이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 명은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미끄러지고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갔다. 그렇게 둘은 차에 올라탔고 세 번째 사람인 운전자는 주차장을 급히 빠져나갔다. 대체 뭐였던 거지? 저들은 이 남자에 대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겁에 질려 있어서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였고 그건 매대에 굳어있는 나보다도 훨씬 심해 보였다. 뭔데 도대체? 그리고 남자가 다시 나를 돌아봤다.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에도 도움은 없었다. 나는 이 남자와 함께 이곳에 갇힌 처지였고 완전히 그의 처분에 맡겨진 상태. 헌데 그는 여태껏 처음으로 눈을 깜빡이더니 활짝 웃었다. 그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다. 그리고 그의 치아는 놀라울 만큼 하얀색이었다. 마치 진주처럼 새하얀 색이었다. 좋은 밤 보내, 대리. 그렇게 그는 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의 내 머릿속은 더 큰 혼란이 찾아온 건지 아니면 안도한 탓에 머리가 더 어지럽게 얽힌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짧은 사이 나는 매장의 문을 잠그려고 달려갔지만 남자는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차도 없었고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약 2시간 뒤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내 신경도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고 남은 근무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나 이런 비바람 속에선 차도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 근무자인 세스가 도착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차를 타고 도착했고 무언가에 놀란 듯한 표정으로 곧장 달려와서 내게 말했다. 아니 대리, 전화는 왜 꺼놓은 건데? 아무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응? 아니 네가 충전기 갖고 갔잖아 새끼야. 아, 너 아니라고? 그럼 누구지? 근데 뭔 소리야? 뭘 무사해?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뭐야, 뉴스 안 봤냐? 옆 동네 주유소 강도 들었잖아. 거기 일하던 사람들 죄다 총 맞아 죽었어. 뭐라고? 아무튼 다행이라고 말하며 그가 내게 뉴스에 나온 사진을 보여줬다. 흰색 도요타, 검정 셔츠, 하얀 셔츠. 세스가 나를 바라보던 표정으로 미루어 보면 내 얼굴에서는 분명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전신이 떨리고 있었다. 정말 위험했던 건 그 남자가 아니라 그놈들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들에게 총이 있었고 이미 누군가를 죽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그 후드를 입은 남자의 무엇이 그토록 무서웠던 거지? 대체 왜 도망갔던 건데? 그들은 대체 그 문 너머로 무엇을 봤던 거지? 나는 건물을 나와 물웅덩이를 첨벙거리며 차로 향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잠시 허공만 바라봤다. 그러고는 휴대폰 충전기를 찾으려 고개를 돌렸다. 이건 또 뭐야, 씨발. 충전기는 조수석 위에 있었다. 내 명찰 바로 옆에.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성이 뚜렷한 이야기 아주 좋아합니다. 대릭이 운이 좋게 살아남았는데 아마 살려줬던 고라니가 뭔가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미국 배경이면은 고라니보다는 사슴이 더 흔하지 않나요? 고라니는 어디에도 있는 건가?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